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의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는데요.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다시 한번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서 회동을 한다고 해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계속되는 공방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을 밟고 가라며 본회의장 앞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국회의 이 같은 극렬한 대립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아침 토론에서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또 소개해드리고 함께 의견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회 상황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여당은 선거법 개정안 또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기국회도 이미 이제 시간을 다 허비한 상태고 그렇죠. 예산안도 겨우 시한 넘겨서 그러니까요.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에 이제 지정한 법안들도 그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처리를 지금 해야 할 시점을 지금 맞은 게 지금 맞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도 참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뒤늦게 참여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본다면 그대로 지금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자한당은 지금 국회에서 이틀째 농성을 외치면서 초강경 투쟁태세요. 자신들을 밟고 가라. 네, 그러니까요. 네, 밟고 가라. 이제 마지막 저항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전투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거의 15년, 20년 국회에서 논의를 해온 사안이고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한 이후에 이제 거의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이 과정 중에 자유한국당은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계속 반발을 했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제대로 국민들의 표심,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 선거법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해왔던 것들이 결국은 4+1 협의체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까지 이제 일단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상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종 시한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초에 16일 또는 17일에 결국은 이번 임시국회를 일단 오늘 소집돼 있는 국회를 폐회할 경우에는 그 다음 회기에 이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아마 주말에는 필리버스터 양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강력한 필리버스터, 또 여권에서도 또 4+1 협의체에서도 같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말 기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아마 이것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장외투쟁으로 나갈 것이고 정치는 계속해서 대립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러나 다수결로 또 국회에서는 결정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여당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안도 그렇고 지금 4+1 협의체에 좀 많이 기대서 가는 느낌들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이 선거법 수정안 두고 최종 담판을 했지만 결론은 묻는 상황인 거죠. 네, 의견 조율은 많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조금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석패율제를 이제 지역 단위로 할 건지 전국 단위로 할 건지 그와 여부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연동제 이제 캡 논의가 또 막판에 이제 지금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원 그 비율은 250대 50으로 하는 거로 대략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 50명의 이제 그 비례대표를 에 대해서 연동제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25명에 대해서만 적용할 거냐? 아니면 30명에 대해서 적용할 거냐? 이것만 지금 마지막 쟁점으로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반 의석을 지금 점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야당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많이 의존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많이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을 해서 이제 오늘 오전 10시로 연기가 됐는데 오늘 나오는 건 맞나요?
오늘도 알 수는 없지만 아, 예. 저는 나오리라고는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이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이 소집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이 결국은 가능한 한 서로 합의하고 협상하고 내가 숫자가 부족해서 지더라도 최소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들 그리고 단 뭐 몇 %라도 관련돼서 최소한 우리 정당의 그런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는 결사항전하겠다. 네. 마지막 상황 나는 여기서 뭐 죽을 각오로 하겠다라고 지금 오늘도 지금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심재철 원내대표의 경우는 사실은 국회 부의장도 지냈고 뭐 국회에서는 노련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협상을 통해서 뭔가 따내고 싶다라는 왜냐하면 당내에 강경파도 많지만 협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 그렇겠죠. 있거든요. 예.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많은 정치적 지분과 이익을 따내서 보수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마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텐데 당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애투쟁 이번 주말 이번 내일 이제 큰 장애 집회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보수 유권자로 결집을 시키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 사령탑이라든가 의원들의 의견도 지금 서로 단합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이런 협의에 계속 빠지고 계속 반대 의견만 내세우면서 협의 과정에 나가서 장애투쟁만 하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이 모든 논의 과정이 소외되고 자칫하면 거기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들. 그렇다면 자기 정당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 예. 저는 국회는 결국은 이런 협의의 과정이 있고 가능한 합의 처리를 해야 되지만 안 되면 결국 투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속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스스로 소외되고 스스로 왕따가 돼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협의에 들어가고 참여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또 그런 지지자들에게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치적인 그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때도 봐도 뭐 민주당이 독단이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좀 실책을 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뭐 양쪽 다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지금 제1야당의 참여 없이 이렇게 강행 처리한 선례가 또 남아버렸는데 그렇죠. 이거 상당히 나쁜 선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평생 여당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또 언제 본인들이 야당이 야당이 될 수도 예.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그랬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그때 여당이 강행 처리했을 때 할말 막을 수 없겠죠. 있는 네. 또는 할 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선거제 개편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게임의 룰이라 해서 그러니까 뭐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개편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걸 또 강행 처리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해가지고 선거제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겠다. 야당들 도움받아 소수 야당들 도움받아 강행 처리했을 때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뭐라고 이걸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반대 못 한다는 했었으니까. 거예요.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3당 협상을 다시 또 추진하는 이유도 어찌됐건 명분을 지금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건데 강행 처리하게 되면 그러나 명분을 좀 상실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 근데 반대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협상에 들어가서 협상을 추진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와버리면, 장외투쟁으로 예. 나간다든지 하는 것과 예. 협상에 아예 안 들어간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체제하에서는 협상 자체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보기엔 그건 중대 실책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협상에 들어가서 어찌됐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 예. 더군다나 지금 4+1 협의체에서 협의가 돼서 지금 거의 합의안으로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 네네. 공수처 안도 그렇고 그렇죠. 선거제 안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아주 극한 반대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많이 근접이 돼버렸어요. 네. 의견 조율이 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원 숫자 같은 경우에도 250대 50이면 지금 현재 체제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겨우 3석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자, 연동제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제 반대하는 부분인데 그거 들어가서 일단 주장하고 안 되면 수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공수처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권은희 안에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바른미래당 쪽에서 내놓은. 자, 이렇다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실제로 공수처 설치를 문재인 정부 후반기 말기쯤에 설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검사에 대한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권 부분만 해결된다면 예.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 의견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을 협의에 들어가서 강력히 좀 주장을 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 거의 빈손으로 그야말로 투쟁 구호만 남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걸 과연 그 합리적인 그 보수 지지층들이 받아들일 그걸 수 잘했다라고 있을까? 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서 여야 모두 협상을 최대한 진행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의견 주고 계세요. 네.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5337님이 국민과 국가보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본인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차라리 그게 장사꾼이지 뭡니까? 장사나 하세요. 네, 2402님은 자유한국당은 독단과 고집을 접고 국회로 들어와서 역할을 하십시오. 반대만 하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로 의원님들 뽑아준 거 아닙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7575님이 국회는 교섭단체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섭 권한 없는 단체끼리 하는 것은 위법이다. 네, 8217님은 우리나라에 국회가 왜 있는가 참으로 의심스럽다라고 주셨네요. 네, 끝자리 6486님이 국민투표로 합시다. 그렇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권 재집권의 구실로만 보이는데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1949님은 한국당 힘내세요. 짧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5337님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정치적 발전보다 국회의원 각자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원들이 문제입니다. 네, 5962님은 자한당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밟고 지나가시라. 조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292님이 독재다. 독재, 협의라는 건 없는 여당. 네, 뭐 특정 당의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공방만 벌이고 있는 데에 대한 분노를 많이 담아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 계속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로 이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도 이제 맞불 패스트트랙 전략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로 간에 최대한 정치 전략을 끌어내서 마지막 전투에 대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사실상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재원 정책의장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결국은 성공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회기가 바뀌면 그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종료되기 종료되죠. 때문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내놓고 의원직 뭐 총사퇴안도 거론되지만 이것은 뭐 국회의장이 수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 그것도 사실은 실효적인 카드가 아니고요. 이제는 남은 카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신들의 얘기를 단지 필리버스터가 자유한국당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들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니까요. 서로 지금 장군 멍군식으로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봅니다. 국회는 가능한 합의 처리가 원칙이다. 그렇죠. 그러나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자유한국당이 장애로만 나가서 지난 1년 돌아보십시오. 계속 장애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보이콧 장애 집회하면서 국회를 외면했는데 저는 그 전략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국회는 결국은 치열하게 협상하고 합의한다. 과거의 합의 처리도 보면 어떤 식이냐면요. 대부분 여당, 다시 말해서 보수 정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수적으로 안 되니까 야당도 어쩔 수 없이 합의하거나 또 국민의 눈을 무서워해서 결국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모여가지고 그냥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최대한 여기에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철학과 가치를 존중하는 유권자들이 함께하도록 하는 장에서 최대한 이익을 따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일단 저는 자유한국당의 전략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정치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가버렸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실책이고요. 여당의 경우도 마지막까지 이런 합의를 이끄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이건 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청자들, 국민들께서 아마 비판의 목소리를 주신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마지막 시한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계속 장애로 나간다면 장애 정당, 원외 정당을 해야죠. 원내로 들어와서 해야 그게 원내 정당의 의미가 있는 거지. 계속 밖으로 나갈 거면 원외 정당, 아예 의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밖에서 시민단체처럼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낫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들어와서 오늘 시간이 재기능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이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들이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거부하고 마지막
길거리에서만 싸우겠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방식으로 봤을 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쓰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회기를 쪼개는 방식을 쓴다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민주당이 좀 이 방식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행 처리하면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인 건 맞죠. 그러니까요. 맞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선례를 아니죠. 남기는 예. 것이 아니기 예.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국정 이제 전반에 대해서 이제는 좀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된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장애로 자꾸 나가게끔 사실은 유발을 했던 그런 측면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라든가 여당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네. 어찌됐건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뭐 계속 파행을 겪는 그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여당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잘 조율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계속 협치 강조해 오셨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야당이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네. 지금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기 시작한 문제가 인사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인사 문제 관련해서 이른바 조조라인 네. 다 지금 교체하라 했을 때 반응이 청와대가 굉장히 늦었죠. 결국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어찌됐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물리지 않는 바람에 야당이 계속 반발을 좀 했고, 또 뭐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임명까지 한 끝에 결국은 자진 사퇴하고 마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갔는데, 네. 이런 전반적인 전국 운영을 과연 그러면 청와대라든가 여당이 잘 해왔는가, 그렇게 꼭 볼 수는 없는 바라봐야 거죠. 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을 안 했더라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인사 문제 논란이 있었을 때 조기에 사퇴시키고 민정수석을 빨리 좀 교체했더라면 대응을 했다면. 지금 사실은 국정 운영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정도의 이런 대치 국면 같으면,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거를 그러니까 강행 처리해가지고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보다는 어찌됐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네네. 분위기 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협치를 위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통령의 역할도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극적인 전환 계기점을 만든다라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요? 뭔가 분열되어 있는 국회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예,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의견 주고 계시니까 네.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끝자리 7675님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과 공수처법을 폐기하라. 네, 5822님은 요즘 흔히 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의 토론보다 못한 우리 국회의원들 국민의 손으로 뽑았기에 국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오히려 우리 손으로 뽑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6194님이 국회의원 줄이세요. 민주당이 독재로 하니까 야당과 협치가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은 의견인데요. 네. 6184님은 국회의원 반으로 줄여라라고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1205님이 앞으로는 의석수만 확보하면 여당이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 시도하겠네요. 또 3467님 인천에 살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내년 총선인데 진짜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0489님이 국회의원 정년이 없으니 문제다. 대통령도 담임인데 그러면서 정년을 주어야 한다. 또 의원 수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네. 2402님은 세금 갈아먹는 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세요라고 짧게 주셨네요. 네, 0074님이 국회를 10대, 20대로 바꾸면 어떨지 아이만도 못한 국회의원들 한심하네요.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이네요. 참 국회 답답하다, 화난다 이런 문자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임시국회 시간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지 짧게 두 분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협상장으로 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계속 하셨던 얘기인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이고요. 시청자들께서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또 다 노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다. 아까 이종 평론가 얘기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인사 문제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이 거의 다 고발했잖아요. 이런 사람도 됐는데 조국 장관 지금 무슨 범법이 밝혀졌나요? 검찰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청와대나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최소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야당이 돼야 같이 이것이 논의가 되고 거기 이게 선순환의 경쟁이 되는데 지금은 아예 밖으로 뛰쳐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거리만 떠돌고 있으면서 국정을 완전 개혁 발목만 잡는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여당은 책임 느끼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야당은 무조건 들어와서 협의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당연하죠. 얘기해야겠죠.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몫은 어디로 갑니까? 네. 이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고요. 네. 그래야만 국민들의 신뢰가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론가님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이라도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의 대안. 그 부분에서는 여당도 좀 양보를 해야 하고 자유한국당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선거제 그리고 공수처안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침 토론 뭐 고구마 잔뜩 먹은 국회 얘기해봤습니다. 김홍국 경민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